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닝벨 3부, 오늘 코인 돋보기 시간에 특별 진행을 맡은 김영석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연예인의 NFT를 통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펜버스 프로젝트의 황동우 대표님과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힙합 페스티벌인 르그랜드 페스티벌의 이무섭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특히 또 이 이무섭 이사님은 미국 국적으로 스카이 이사님이라고. 스카이. 예, 뭐 별다른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in high school I got that nickname because I used to jump kind of high.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불려던 닉네임이라고 하시네요. 아, 닉네임이 굉장히 네, 스카이. 고급스럽습니다. 예, 이 오늘은 NFT 산업과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이 IT 산업의 기술과 어떻게 이 페스티벌 같은 이 예술 아티스트 산업이 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콘서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 시청자분들께 이 대한민국의 힙합 컬처, 그 힙합 씬의 어떤 문화 동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Mr. Sky? Okay. Korea has the most advanced, developed hip hop culture scene in all of Asia. The hip hop culture is not just about the performance or music. It's more of it's a lifestyle. That includes fashion, entertainment, arts, and play. 사실 이제 한국의 힙합 문화는 그 K-팝이나 K-컬처 문화처럼 아시아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대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국 힙합의 특징은 약간 힙합이라는 음악만이 아니라 뭔가 이 라이프스타일, 또 뭔가 패션, 놀이 문화 이런 걸 약간 종합하는 뭔가 종합적인 문화, 종합적인 그런 컬처로 자리를 이미 하였다는 것이 주요적인 특징입니다. 이 단순히 이 내수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 한국의 힙합 문화가 굉장히 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쇼미더머니와 같은 프로그램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10대, 20대들 간에 굉장히 강력한 응집력, 또 그들만의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아시아 나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그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이 판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또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언더그라운드나 소규모 형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힙합 문화들이 이제는 대형 페스티벌, 또 대형 클럽, 또 대형 뭐 음반이나 쇼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미국 문화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 대한민국의 힙합 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글로벌의 힙합 시장과 또 대한민국 힙합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동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또 판단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Yes, there is a big influence. You're right, by the hip hop genre in popular culture. Typically, traditionally, distribution of music was by CDs and albums, even including hip hop. But now, with the onset of streaming platforms like Apple, Melon, and YouTube, more people are accessing music and have more focus on attending live performances and concerts where they can meet other fans and converse and interact with them while they enjoy their favorite artists at the live performances.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이제 전통적인 힙합 문화에서는 CD나 뭐 앨범 이런 걸로만 유통이 되고 문화가 조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 애플 뮤직, 한국 같은 경우는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차트로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악들을 이제 듣고 있다 보니, 이제는 문화가 기존 앨범 문화보다는 오히려 라이브 공연 문화와 같이 자기가 들었던 문화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하고 즐기는 그런 약간 공연 문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Specifically about hip hop, a study by the Nielsen Ratings Group in America, the TV and entertainment ratings research company, they found that African Americans or black consumers, they're having more and more influence on the popular culture these days, from everything from slang to TV shows to fashion and entertainment in general, in all in America, and we expect that will to spill over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특히 이제 2018년 닐슨의 음악 관련 이제 평론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미국에 있는 흑인 문화가 단순 음악만이 아닌 이제는 뭐 TV 프로그램이나 쇼, 뭐 슬랭, 뭐 패션
또한 뭐 엔터테인먼트 문화 이런 음악을 벗어난 다양한 영역들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미국만이 아니라 이미 타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미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특히 또 힙합 시장 관련해가지고 뭐 비단 힙합뿐만이 아니라 뭐 과거에는 우리가 CD 플레이어라든지 네. MP3로 듣던 시장에서 좀 많이 벗어난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플랫폼들이 점차 한국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어떤 뭐 IT 강국이라든지 이런 네네. 요소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IT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사회는 기존에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IT가 융합이 되고 있는 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존에 있을 전통 방식에서 CD나 앨범, 예전에는 테이프, LP 이런 식으로 뭔가 소속사 중심, 음반사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는 점점 스트리밍 문화가 되고 있고 사실은 스포티파이 또 사운드 클라우드와 같이 이제는 점점 소비자 문화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문화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힙합이라고 생각합니다. No, in the Goldman Sachs report, they said streaming subscribers globally in 2018 went from about 60 million currently after the pandemic to 530 million subscribers in 4 years, from Got it. 60 million to 536 million subscribers for streaming music services.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실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현상 전에는 기존의 음반 시장의 60 스트리밍을 듣는 million? 사람들이 한 6천만 명에 육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오프라인 행사가 없어지다 보니 온라인에 의존하게 되고 지금 그 수가 이제 5억 명에 육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단 지금 우리 코너가 네. 이 가상자산이라든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유저 수에 비례해서 이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좀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최근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라고 네.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의 어떤 완화로 인해서 이 아티스트 공연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네. 또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어떤 공연 문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during the pandemic, people who actively went to live performances and concerts, festivals, they couldn't because of the lockdowns. But we expect there to be a huge, just a skyrocket in attendance in live music-based events and festivals because of the pent-up demand. And that's been shown also in the U.S. right now because the lockdowns got alleviated before other countries in the U.S. and we saw a huge surge in music festivals and concerts started already some in 2021 in the U.S. already, and they saw and also music movie theaters as well. They saw a huge increase in attendance. 가장 특별한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 같은 경우라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규모 행사들이나 공연들이 개최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콘서트가 거의 전석 매진되듯이 이런 예.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이 오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먼저 코로나를 좀 완화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가 아직은 봉쇄되어 있는 시점에 미국이 먼저 풀리다 보니 미국의 이제 페스티벌, 뭐 극장, 영화 이런 뭔가 영상이나 행사 중심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폭발적으로 크게 됐고 이러한 거가 아마 코로나로 인한 두드러진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미국에서 많이 이런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공연 문화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쳤겠네요. 맞습니다. And also, we saw during the corona pandemic, we saw a convergence of digital technology with live-based events, Yeah. which I think Korea was a leader in that area. We saw because they started doing virtual online concerts and festivals online virtually before any other countries did. So Korea is at the forefront of digital technology and music, media, and lifestyle culture in that respect. 또 이제 한 가지 가장 또 중요한 점은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면서 나온 또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는 오프라인의 음반과 온라인 기술이 이제 융합을 하고 있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콘서트를 할 때도 예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라이브를 같이 진행한다든지 네. 아니면 심지어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기반 콘서트와 같은 이런 가상현실의 기반의 콘서트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한국은 이러한 현상의 좀 대표적인 나라로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 음반 시장이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앞서고 있는 선두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공연장을 이 소비자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들이 실제 그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좀 많이 느끼고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은 시도들과 많은 네. 도전들이 지금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증명한 것은 이제 뭐 BTS의 온라인 콘서트 또 아니면 트래비스 스캇의 메타버스 콘서트가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팬덤들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고 팬덤들이 하나의 경기장에 국한되지 않다는 점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즉 이제는 단순 유튜브나 뮤직비디오 보는 것이 아닌 그 행사에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그 영상을 같이 있으면서 그 시간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덤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러한 거에 동참하고 있는 유저들, 글로벌 팬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만이 아닌 디지털 혁신이 이거를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현상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also, because of the corona pandemic, two globally famous top EDM festivals. EDM festivals are more advanced than hip hop. EDM festivals concerts are the most been around the longest. And Tomorrow World and EDC in Las Vegas, Tomorrow World in Europe, they had online virtual festivals because 2019, 2020 they couldn't have the festivals. In 2021 they finally got it online, and they sold out tickets. Online festivals. Sold out. Yeah, sold out. They had a limited number of tickets because their servers could only handle a certain amount of attendees. So both sold out. Got it. 지금 이제 또 좀 되게 흥미로운 이제 시도였고 굉장히 좀 독특하고 참신한 도전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EDM 페스티벌. 힙합 같은 경우는 언더그라운드 문화이긴 하지만 EDM은 특히 기술이나 이런 혁신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페스티벌 중에 두 가지인 유럽에 있는 투모로우 월드라는 페스티벌 또 라스베가스에 있는 EDC라는 페스티벌 모두가 다 이제 온라인 가상 페스티벌을 작년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예. 2019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2021년에는 행사를 온라인으로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티켓들이 전부 다 매진이 되는 매진이 네, 둘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특정한 브랜드, 특정한 아티스트를 위한 팬덤들과 그 사람들을 원한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크고 그 유저들이 상당히 글로벌하게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합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주요 One 관건일 것 more point 같습니다. is Tomorrow World Festival, starting maybe 5 or 6 years before, they did something called Tomorrow World Unite. When they had their main festival in Belgium in the summer, they picked 7 countries every year, 7 different countries where they had live streaming and had the same festivals at each 7 different countries with a producer, a partner in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were able to watch the live show on the big screen. Got it. And they had their local DJs also at their each 7 countries. They did it in Korea in 2013, and which I attended back then.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이러한 시도들이 사실 코로나 전에서도 약간 있었는데 네. 이제 폭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발 주자였던 투모로우 월드라는 유럽 벨기에 소재의 글로벌 페스티벌은 이제 행사를 벨기에에서 대규모로 하지만 투모로우 유나이트라는 브랜드로 행사를 함과 동시에 7개국을 선정을 하여서 벨기에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같이 하고 예. 그럼 그 현지국에서는 소규모로 송출을 하면서 자기들이 또 로컬 DJ를 하는 뭔가 본사라고 하긴 좀 그러고 메인 페스티벌의 그 정점과 Just a 자기들이 community. 네, 같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예.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도 2013년에 그 투모로우 유나이트라는 브랜드 아래서 소규모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특정한 브랜드나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 과도기에 이제는 단순 시도와 도전이 아닌 이제는 실질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바쁘게 또 산업이 네. 움직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뭐 네덜란드에 있던 시절에 오, 네네. 나라 이 벨기에 네네.
방문해서 뭐 투모로우월드 네네. 방문 한번 해봤었고, Oh, you know Tomorrowworld. 네. That's a-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UMF. UMF 네. 한번 가보고 Miami 했는데 이 based. 굉장히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은 아티스트라든지 같은 어떤 뭐 분야의 장르의 음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받아들이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다른 모양새인데 Music has very specific tastes because in EDM and hip hop, there's subgenres, very specific subgenres. And so in EDM, people who like trance, they don't like techno. People who like techno don't like trance, and things like that. So there's very, you know, 네, 특히 이제 음악이라는 게 아주 Personalized. 구체적인 취향이 있다 보니까 예. 예를 들자면은 EDM과 힙합 이 또 구분이 되고 EDM 안에서도 뭐 트랜스, 나 테크노 이런 식으로 섭 하부 장르들이 나오는데 이 하부 장르에 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속하는 커뮤니티 그런 문화로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 페스티벌이나 이런 실질적인 음반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하부 장르에 들어가는 커뮤니티들에게 어떻게 적합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공연 문화에 있어서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뭐 진행되는 각종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가수들의 콘서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공연 문화가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the future of the performance and concert festival market in Korea is bright. There have been some EDM festivals already in Korea that are established, like United Ultra Music Festival in EDC Yeah. and World DJ Festival. So that's proven. It's been proven that Korea has a very positive and bright festival live performance market. 우선 이제 한국의 공연 시장은 매우 이제 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국의 구매층들, 네. 수요층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방금 전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UMF, 예. EDC 등은 사실은 글로벌 페스티벌이고 이미 한국에서 여러 번 행사를 하였고 다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이미 현재 공연 시장 자체도 이미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이제는 글로벌 빅 브랜드와 함께 자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And also, even outside of EDM and hip hop, Korea still continues to attract top iconic pop artists, which people like Eminem, Rihanna. So that shows the value of Korea's music market globally, how important the Korean market is. So they will continue to see, a high level of contents for music performances, live events in Korea.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스티벌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뭐 에미넴, 리한나와 같은 글로벌 탑 스타들이 한국에서도 솔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솔로 아티스트들, 특히 탑급의 최상위권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는 한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는 거고 예. 이걸가 이미 입증이 되어서 이미 글로벌하게 다양한 콘서트들, 페스티벌들이 성공적으로 계속 개최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n the Goldman Sachs report, they said by 2030, the live music industry will more than double to about from $16 billion to $38 billion. 지금 이제 또 이제 골드만 삭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2030년이 되면은 현재의 라이브 공연 시장이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It's globally. 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 특히 음악 청취자들이 예전에는 라디오가 틀어주는 걸 듣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만 들었다면은 이제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네.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취사 선택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음악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가수의 라이브 공연으로 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앨범 사고 테이프 사고 문화가 아닌 정말 콘서트에 가가지고 그 문화를 같이 즐기는 이 소비 패턴이 미국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한번 또 이 국내 최초 힙합 페스티벌이었던 2018년에 그 르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네. 2018년에 진행되었던 이 르 그랜드 힙합 페스티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Yeah, it did. It was very successful for a first production of a new festival. We had about around 25,000 attendees attend our show. Got it.
제가 좀 더 르그랜드를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예. 저희가 이제 2018년에 한국에서는 최대 규모, 사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힙합 공연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2만 5천 명이 관객을 불러일으켰던 굉장히 큰 규모 행사였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미국 빌보드 차트 거의 1위였던 아티스트인 미고스, 그리고 투체인, 오티 제나시스, 빅샷. 당시 2018년에 가장 핫했던 아티스트를 다 데리고 온 행사였습니다. 뭐 그 아티스트들은 뭐 지금도 굉장히 핫한 지금도 되게 핫하죠. Yes, 네. it's still very top 예. Billboard top rated A-list artists. Right?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전의 힙합 문화와 2018년 이후의 힙합 페스의 차이가 뭐냐면 그전 같은 경우라면은 언더그라운드로 좀 가볍게 좀 언더그라운드 소규모 행사 중심으로 한두 명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했던 거였다면은 저희가 개최를 했었던 르그랜드는 글로벌 스타들을 다 데리고 온 이 어벤져스와 같이 맞습니다. But 네. also, not just that, the Le Grand Hip Hop Festival offered something that no other hip hop festival offered: K-hip hop artists. 예. We also had the top K-hip hop artists like Zico, Nafla, Swings also participated in our festival, and they also are very popular abroad, overseas as well. Got it. 특히 이제 다른 또 힙합 콘서트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뭐 해외 아티스트 한두 명만 데리고 와서 단독 쇼를 했던 게 아닌 정말 그때 당시 네. 제일 핫했던 가수들 플러스 이미 한국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들인 뭐 지코, 나플라, 뭐 스윙스와 같은 한국 K-힙합 아티스트들과 같이 함께해서 뭔가 한국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뭔가 정말 대규모 파티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동안 이 르그랜드 힙합 페스티벌이 딱히 개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딱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No, we wanted to put on the program, the performance, the festival, but as you know, because of the COVID pandemic, we weren't able to. And as you would agree, the live events business is probably the worst business to do during a pandemic situation like that.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연히 저희 이제 르그랜드는 2018년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보니 네. 당연히 2019년에 더 큰 행사로 준비를 하려고 있었었고 이미 실무적인 작업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부터 2019년 말부터 공연업계에 굉장히 컸던 이제 어려움이었던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대규모로 확산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이제 르그랜드만이 아닌 이런 사실 오프라인 중심의 페스티벌들은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차원에 있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게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각종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거의 좀 락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EDM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반대로 이제 그 힙합 페스티벌을 직접 뭐 개최하고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소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라고 그쵸,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무모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장르의 페스티벌을 직접 또 준비하고 만드시는 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가 큰 네네. 사업 아닌가요? Yes, that's correct. There is some risk there, but up until 2018, there hasn't been a proper large-scale hip-hop festival, like EDM and rock festivals. And hip-hop, what used to be underground genre, at that time had become almost to mainstream level popularity and recognition, but not just young people and people in the U.S. market, but also in Korea. So that's why we thought it was the right time. Enough timing to have a hip hop festival and for it to be successful.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8년 이전에는 사실 힙합이라는 것이 대규모 페스티벌로 뭔가 인식되는 브랜드나 행사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전무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미 그때 당시에는 EDM은 대규모로 성공을 하였었고 예. 락이라는 분야도 이미 대규모로 행사가 있었지만 힙합이라는 것은 여전히 뭔가 언더그라운드 아니면 뭐 비주류 문화로 사실은 취급이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미디어 특히 뭐 쇼미더머니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또 10대와 20대들 중심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행사가 커지고 있었었고 네. 이미 미국은 힙합이 주류 문화로 안착이 되었다 보니 미국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의 젊은 층들 또 젊은 10대, 20대들 중에서도 패션이나 이런 문화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던 이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2018년에는 이런 힙합 페스티벌 이제는 대규모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가기에는 적기의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해주고 있는 뭐 굉장히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고 또 뭐 8월 달에는 빌리 아일리시도 네, 들었습니다. 한국 온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 시장이 이 해외 글로벌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시장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번도 공연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네네. 예,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네. 분명히 성공을 네네. 할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라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다면 어떤 아티스트들인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I'm not too familiar with Korean people's taste in pop music, but I think Koreans they like Adele and Harry Styles would be very popular, be successful in Korea. And in terms of hip hop, of course Travis Scott, Post Malone, Kendrick Lamar, Kanye West. Those are top names in anywhere, not just in Korea or U.S., but Yes. around the globe. So they would be very popular and successful in Korea. And also, apart from hip hop, also EDM or DJs in that sector genre, iconic festivals like Tomorrow World and Sensation Sensation Festival would be very. Our festivals that I would like to see in Korea. 우선 이제 한국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한국의 음악 이제 커뮤니티의 구체적인 취향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시긴 하지만 네. 한국이 아직 내한 공연을 하지 않았지만 좀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음악 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좀 충분히 이건 성공할 수 있는 라인업. 뭐 대표적인 팝 분야 가수라면은 아마 아델, 예. 뭐 해리 스타일스 그리고 대표적일 거고 아마 힙합 분야로는 이제 포스트 말론, 네. 카니에 웨스트, 뭐 트래비스 스캇. 굉장히 라인업이 그렇죠. 좀- 네. 저희 굉장히 르그랜드가 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실제로 지금 르그랜드에서 준비를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컨택들을 아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라인업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미 한국 시장은 대규모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엔 이미 충분한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탑급 가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팝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이런 될 수 있는 브랜드가 이미 르그랜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문화가 될 수 The 있습니다. Legrand, we're contacting the representatives of Billboard top A-list artists because we're in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Yeah. about their scheduling. That's the most difficult thing because if artist A, artist B, artist C, we want these three artists, maybe their schedules they cannot attend because they have other prior commitments or other festivals or concerts. So that's a very tricky thing. It's trying to get find a time when those artists that we want would be available together. You know? 특히 이제 솔로 콘서트하고 다르게 네. 페스티벌에 대한 좀 실무적인 좀 어려움은 현재 르그랜드 페스티벌은 빌보드의 완전 최상위권 가수들에 대한 에이전시들하고 네. 같이 파트너로 해가지고 지금 부킹을 하고 있는데 솔로 콘서트와 다르게 페스티벌은 다양한 가수들이 오다 보니 A 가수, B 가수, C 가수가 한 날짜에 한 장소에 올 수 있도록 부킹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보통 네. 거의 분 단위로 아마 스케줄이 다 짜여져 Especially 있을 for a 텐데 new festival, 특히 이제 신규 페스티벌일 new rising 경우에는 festival 더 that's not 그렇습니다. known, right? 네. 일단 어느 정도 이 규모에 대한 입증을 해주는 게 또 많이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르그랜드는 2018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 네. 훨씬 더 저희가 레버리지 있는 We 위치가 got a 있고 lot of good feedback from the artists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that in was Korea, fantastic. yeah, the festival, the artists commented, had positive comments about the festival in Korea. And there's the first time they've been in Korea to do a festival. 특히 이제 2018년 행사에 참석했었던 내한 가수들은 한국에 처음으로 왔었던 가수들이었고 예. 그 가수들이 르그랜드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제 표현했다 보니 이제 미국 이제 빌보드에 있는 에이전시들한테도 저희한테 굉장히 협조적으로 다음 이제 2023년 대규모 르그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협조적으로 하고 Not 있습니다. one problem or accident in our festival for a new festival. 실제 2018년 행사는 저희가 최초로 개최했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개 인사 사고도 없었었고 예. 단 하나의 사고도 없었다 보니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또 이 해외의 그 트래비스 스캇 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안타까운 맞습니다.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뭐 안전에 관한 맞습니다. 그런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There's 수가 always 있겠어요. the big festivals like this around the globe. You always find accidents or people getting too hot, dehydrated.
the medical staff, there's not enough medical teams, and always some kind of problem or incident. But our festival had zero incident for the first time festival, so that was very impressive to the promoters and the management teams of the Got artists. it. 특히 이제 이렇게 좀 대형 규모의 페스티벌 같은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사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탈수나 같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 의료팀의 대응, 의료팀의 준비 상황, 또한 그런 걸 행사를 조직하는 사람들의 매니지먼트 방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르그랜드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보니 이런 가수들의 에이전시나 또 이런 행사의 프로모터들이 굉장히 놀랐었고 저희의 행사들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들이었는데 네, 굉장히 또 많은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간추린 요약 화면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잠시 이어서 시청 계속 하시겠습니다.